자, 12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말이 이상하네요. 리스크 감안 안하고 창업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자기가 세상의 주인공이 아닌데 어찌 잘 풀릴 생각만 하고 실행하나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왜 사업이나 투자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일단 사업이나 투자든 공통점이 있어. 잘 되면 큰 돈을 벌지만 안 되면 큰 돈을 날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스크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이유는 직장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리스크가 가장 적은 거예요. 직장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죠. 직장 그만두면 이제 소득이 없어지고 그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돈을 버는 방식 중에서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무난하고 어떤 금전적인 손실이 가장 없는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월급쟁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월급쟁이가 엄청나게 부자가 된다거나 엄청나게 큰 돈을 번다거나 그건 아니죠. 한계성이 분명히 있어. 한계성이 대신에 위험성도 적어요. 그렇죠, 여러분? 물론 언젠가는 직장을 그만두고 나와야 되지만 그래도 회사에 시키는 것만 하면 되고 어차피 책임은 공장장의 대표이사 같은 사람이 진단 말이에요. 맞죠? 보통 회사 가보면 말단 평생 한다고 책임지게 하는 건 없습니다. 보통 경영에 대한 책임은 보통 대표이사나 공장장이, 전무님, 부사장님 이분들이 집니다. 보통 경영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부장까지도. 그냥 부서에서 이제 인원 관리나 성과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지만 뭐가 되는 책임은 안 져요, 이게. 그래서 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시키는 것만. 근데 이런 자영업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걸 다 잘해야 돼요, 모든 걸. 모든 걸 잘해야 되지만 리스크가 생깁니다. 모든 걸 잘해도. 모든 걸 잘해도 망할 수 있어요. 음식을 잘 만들어도 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잘해도 망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음식 맛 좋고 친절하게 하면 손님 몰린다고 하는데 이제는 아닌 것 같아. 이제는. 왜냐하면 이제 이게 기본값이에요. 음식 잘 만들고 손님과 친절하게 대하고 기본값이야. 그래서 뭔가 맛으로 특별함을 만든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프랜차이즈는 맛이 뻔하잖아, 이게. 프랜차이즈의 문제는 뭐냐 하면 맛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어딜 지키든 간에. 왜냐, 똑같은 레시피로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똑같은 방식 조리하다 보니까 만든 사람은 맛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이게. 특히나 자영업은 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절대적으로 높아요. 일반적으로 3년에 망하고 길어봤자 5년을 버티기 힘듭니다. 5년 안에 다 망해요. 5년 안에. 물론 이제 돈 벌 만큼 벌고 나오신 분은 다행이겠지만 오히려 벌었던 돈을 상당 부분 꼬라박고 나온 사람도 많다는 거죠. 많지 않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자영업이라는 게 분명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내가 하면 잘 될 거야. 내가 하면 성공할 거야. 이제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 근데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이 많아요. 우리나라가 좀 보면 투자나 이런 사업 같은 게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좀 사업에 투자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우습게. 그렇죠, 여러분? 보면 특히 투자하는 분들 보면 내가 투자하는 건 다를 거야. 앞으로 떡상할 거야. 아니면 내가 창업하는 그래도 많은 준비했기 때문에 망한 사람보다 나을 거야. 이런 좀 근자감이 있어요. 근데 그 근자감이 현실에서 좀 근자감이 이제 현실에서 굉장히 쓸모가 없죠, 이게. 장사를 4개 정도 하셨구나. 권리금 뺄 수 있을 때 최대로 빼고 빠져야 된다. 그러니까 저 말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저분이 아마 장사할 때, 장사 잘 될 때 있잖아요. 잘 될 때, 이 정도 하면 비싸게 팔고 나올 수 있겠다. 왜냐하면 가장 안 좋은 게 장사가 안 될 때 나오려고 그래. 대부분은. 장사가 안 되니까 팔고 나오려고 하는데 팔리겠습니까? 권리금 뺐을 때는 뭐냐면 장사가 어느 정도 될 때 권리금 받을 수 있거든요. 누가 봐도 장사가 안 돼. 근데 권리금 어떻게 받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내가 이게 여기 잘 되는 자리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될 때 권리금 받을 수 있으니까 될 때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죠. 이게 보통은 버티고 가다가 안 돼가지고 나오는 거죠. 대부분은. 예. 어떻게 보면 좀 잘 나오셨네. 예. 저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게. 예. 아무튼 우리나라가 자영업이 너무 쉬워요. 자영업이 너무 쉽다 보니까 이걸 쉽게 생각을 해. 그리고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좀 함정이 많아요. 아마 자영업자분들 공감할 거예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나이가 좀 어린 여자분 나와가지고 막 장사로 성공했다, 아니면 뭐 어린 나이 때 장사를 해서 뭐 몇천만 원 번 사람 이야기 나오는데, 근데 좀 냄새가 나죠. 재밌다 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뭔가 좀 설정이나 냄새가 나죠. 왜냐하면 장사 실제로 해봤으면 절대 저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 나이가 어린 사람이 장사를 되겠으면 실제로 보기 힘듭니다. 정말 보기 힘들어요. 부모님 가게를 물려받지 않는 이상 힘듭니다. 난 본 적이 없어 실제로. 정말 장사에 특별한 재능이 있다거나 고수한테 뭔가 물려받았다, 아니면 부모님이 했던 가게 2대째 3대째 물려받는다거나 그런 게 아닌 이상 막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뭐 사회생활 얼마 안 해봤는데 갑자기 차례 잘 돼.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이? 근데 사람들이 또 그거 믿어. 사람들이 보통 유튜브 조회수 잘 나오고 예쁜 사람이 나와가지고 장사하는 거 보면 이미 반은 넘어가 있어요. 반 넘어가 있어. 우리나라가 보면 좀 그런 게 있다면 미인계 약하잖아. 가냘프고 예쁜 여자가 막 화장 풀메이크업 해가지고, 여러분 그거 자체가 넌센스야. 장사하는데 무슨 풀메이크업이야. 어차피 땀 흘리고 머리 떡지고 하는데, 맞잖아요. 장사해보면 알잖아요. 장사하고 요리하잖아요. 머리 금방 떡지고 기름 장난 아니야. 오히려 그냥 간단하게 입어야 돼. 무슨 장사를 우리 손님 얼굴 내비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보통 여러분 음식 가면 사장 얼굴 잘생긴다 예쁜다 봅니까? 누군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방에 있는 사람도 맞잖아요. 근데 한껏 꾸며가지고 정말 풀메이크업 해가지고 누가 그렇게 하냐고. 누가. 맞잖아요. 장사 무슨 미인계로 장사를 하냐고. 맛으로 승부를 봐야지. 막상 맛집 하는 분들 보면 사장님들 바빠가지고 뭐 나오지도 못해. 주문 쳐내야 돼가지고. 그 장사 그 주방 환경 알잖아. 땀나고 막 기름기 장난 아니고. 그래서 일하다 보면 막 곤죽이 되잖아 이게. 그런 모습은 안 보여줘요 유튜브에 보면. 아무튼 그 자영업 절대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캐시플로우, 손익계산, 마진율, 순이익 계산을 너무 1차원적으로 해서 도읍한 데는요, 기본적으로 10평짜리 요식업 가게가 인건비 플러스, 자재비 플러스, 월세 플러스, 홍보비 플러스, 배달 수수료 플러스, 세금 플러스, 공과금 플러스, 가맹점비 대충 계산하고 진짜 아껴도 한 달에 그냥 500만 이상 나갑니다. 당연히 이 가게엔 본인 인건비도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매주 1000만 원이 나와도 손에 들어오는 건 월 6일 근무에 400만 원 정도. 이마저도 장사가 적당히 대대기고 보통은 장사 안 되죠. 월세 아끼면 유대인구 없어서 더 장사 안 되고, 인테리어 감각까지 없으면 가게 행안이 만들어서 아무도 안 들어옵니다. 게다가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진상들, 주문 오류, 뭐 실수로 부서지는 사고, 현타가 아주. 그리고 몇 년 장사하다가 점점 소품, 머신 노혼됩니다. 점점 감가가 상각돼요. 그거 중간중간 새로 사는 비용도 무시 못합니다.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장사는 진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겁니다. 옆가게 동종업, 개업, 이건 거의 일어납니다. 갑자기 매출 뚝.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비즈니스 시작하는 사람은 진짜 그러지 마요. 열정만으로 절대 되지가 않아요. 라고 적어졌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자영업 경험하신 분 같아요. 이게 돈이 진짜 많이 나가요, 자영업이. 예, 정말 많이 나가요, 이게. 요즘은 안 나갈 수가 없어. 자, 인건비는 뭐냐 하면 이제 알바생 쓸 거 아니야, 알바생. 그 자재비는 뭐냐 하면 식자재비. 재료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이 프랜차이즈가 왜 돈을 많이 못 버냐면요, 프랜차이즈 돈이가 이제 가맹 유저가 돈을 많이 벌 수가 없어요, 이게. 왜냐, 본사에서 자기들이 이제 공급해주는 자재를 주는데 문제는 너무 비싸, 이게. 보통 프랜차이즈 회사가 자기들 그 식자재 자회사를 만들어요. 보통 형제나 사촌들이 있잖아요. 회사 하나, 대표 하나 만들어주고 자회사를 만들어. 보통 다 그렇게 하죠. 프랜차이즈가 보면. 프랜차이즈 본사 있고 자회사로 식자재 만드는 회사가 있어. 근데 굉장히 비싸게 내옵니다. 여기서 나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 오히려 일반 치킨집 있죠. 일반 프랜차이즈 치킨집이 돈을 못 버는 이유가 이거예요.
보통 본사에서 이제 그 제공하는 그 양념이나 치킨을 써야 되는데 너무 비싸게 받아. 오히려 개인 치킨집 있죠. 노브랜드 치킨집. 그런 데가 오히려 시장 같은 데 치킨을 좀 싸게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싸게 팔 수 있는 거야. 마진을 더 남길 수 있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오히려 치킨집 더 불리해. 이게 어떻게 이런 거 보면. 그리고 월세, 홍보비 뭐 전다 같은 거죠. 배달 수죠. 그리고 홍보비는 또 그거죠. 이제 배달 플랫폼 같은데 이제 광고비, 깃발 같은 거. 이거 엄청 많이 나갑니다, 이거. 예. 요즘 돈을 벌 수 없는 게 요즘 음식점 배달해야 되잖아요. 그럼 배달을 뭐 가만히 앉아있다고 우리 가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요즘 스마트폰으로 주문하죠. 스마트폰 우리 가게를 어떻게든 알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스마트폰 이제 광고 플랫폼에다 돈을 주면서 매달 돈을 주면서 예, 우리 가게가 있다는 걸 계속 알려야 돼.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돈 무시 못해요, 이게. 거기다 이제 배달 라이더도 부르면 배달 수수료까지. 그리고 세금 같은 거. 세금은 이제 종합소득세, 그리고 지방세, 부가가치세 내야 되고. 그리고 자영업자들도 그거 내야 됩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 아시죠? 자영업자는 지역가입자이기 때문에 100% 내야 돼, 100%.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직장인들은 5대5예요. 사업자하고 이제 직장인들은 5대5입니다. 근데 자영업 대상인 100%입니다. 예, 공과금 내야 되고 가맹점비 내야 되고 이렇게 내면 뭐 남는 게 없어요. 이게 1000만원 팔아가지고 손해입니다. 이거 장난카드 1000만원 팔아가 손해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못해도 2천은 내야 될걸요. 매출로 2천 내야 됩니다. 2천 내야 일반 월급쟁이 수준 가져갑니다. 1000만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1000만원 하면 제가 봤을 때 적자라 봅니다. 장사 안 되는 집이에요. 프랜차이즈 기준으로. 좀 여유있게 가져가려면 매출을 매달 한 3천 이상 찍어야 될걸요, 아마. 특히나 이게 중요한 게, 역가게 동종업계요. 이건 거의 일어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가게가 잘 돼. 잘 되면요, 무조건 몇 달 안 돼가지고, 이 비슷한 가게 생기겠구나 생각하면 돼요. 프랜차이즈 문제가 뭐예요? 지휘점이 낮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가게가 좀 어려운 요리야. 아무나 할 수 없어. 그럼 못 들어와, 여러분. 여러분, 중국집 같은 것들은 생각보다 주변에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중국집은 그냥 동네 한두 군데 있는 게 다지. 막 중국집에 막, 여기 가다 중국집, 저기 저 중국집,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중국집이 생각보다 진짜비 엄청 높거든요. 아무나 못해, 이거. 아무나 못해. 예. 그 웍 돌리고 야채 볶고 야채 썰고 하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맛내고 하는 게. 중국집은 굉장히 고인물들이 많아요. 오래 하신 분들. 동네에 막 허름한 중국집이잖아. 근데 안 망하죠.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있잖아요. 중국집 굉장히 막 건물 보면 80년대야. 네, 완전 응답하다 1988이야. 근데 계속 남아있어요. 다른 가게는 다 없어지는데. 본 적 있습니까? 전 많이 봤거든요. 중국집은 그래도 단골층이 유지가 돼요. 왜냐? 이런 맛을 내는 중국집 여기밖에 없어. 여기밖에 없다니까. 물론 중국집이 요즘 좀 비싸긴 하지만 매장 안에 와서 먹으면 그렇게 안 비싸요. 중국집도 방문해서 먹으면 짜장면 한 5,000원 받을걸요. 5,000원? 짬뽕도 6,000원 받고 그런 집 있어. 그러면 한 끼 있어도 나쁘지 않단 말이야 이게. 배달해서 좀 비싸게 받는 거지, 가게 안에서 먹으면 좀 싸게 받는 집 많이 있거든요. 가게 안에서 먹으면. 중국집 싸게 먹으실 거면 가게 안에서 먹어요. 가게 안에서. 그럼 한 50,000원 선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건 동네만 틀리겠지만. 근데 이제 카페 같은 것들은 너무 많이 생기잖아. 예, 카페 같은 것들은 너무 많이 생겨, 이게. 카페 같은 것들은. 왜냐? 진짜벽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카페 포화 상태 아니에요. 어딜 가든 카페 막, 골목마다 막 여러 개 있잖아요, 이게. 근데, 장사가 되겠냐고요? 안 되겠죠, 이게. 특히 카페는 문제가 뭐냐면, 카페는 맛으로 이 변별력을 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카페 맛집 있습니까? 카페 맛집 있나요? 어디 있습니까, 이게? 아니, 종류 그 많은 카페가 있지만, 카페 뭐 맛집, 카페 인류 있습니까? 없잖아. 그냥 카페 그냥 브랜드로 가는 거죠. 맞잖아요. 카페는 무조건 브랜드 파워잖아. 여러분 생각해요. 그냥 동네 커피 전문점에 스타벅스 그거 끼우잖아. 그 스타벅스 안주 먹을걸요 아마? 동네 커피 있잖아요. 동네 커피집 그 싼 데 가서 먹어. 근데 거기에다가 있잖아요. 스타벅스 그 컵홀더 끼우잖아. 그러면 스타벅스인지 안다니까. 의심을 안 해. 그만 커피는
문제가 뭐냐면 맛으로 변별력을 줄 수가 없어. 이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난 카페는 무조건 레드오션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가형 카페도 마찬가지야. 커피가 이제 사람들이 저가형으로 몰리잖아. 이 저가형은 마진이 극도로 적어요. 그럼 사람들이 좀 줄 서서 먹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런 집 많지 않습니다. 바쁘기만 엄청 바쁘고. 예, 저가형 카페 하시는 분들 보면 애초에 큰 돈 못 벌어요. 큰 돈 벌 수가 없어. 마진이 엄청 낮다 보니까. 그렇다고 올려버리면 또 저가형 카페의 메리트가 없어져. 저가가 아니잖아 이게. 그러다 보니 굉장히 딜레마야 이게. 아무튼 이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자영업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생각합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자영업 했다가 만약에 뭐 잘 안 되잖아. 그러면 이 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정말 어마어마해 이게.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장사에 재능이 있다거나 장사를 해본 사람 아니라면, 요리를 배운 사람이 아니라면 그냥 자영업은 쳐다도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프랜차이즈 할 거면. 이젠 프랜차이즈도 답이 없어. 프랜차이즈도. 왜냐? 사람들이 이제 프랜차이즈를 거해서 마냥 사먹지 않습니다. 왜냐? 프랜차이즈 거품이 심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 요즘 실속어추 가냐. 근데 프랜차이즈 실속한 거리가 멀어요. 프랜차이즈 기본 그 가맹점비가 있어가지고 절대 가격대를 저렴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잼따 젠서님. 프랜차이즈는 기본적으로 높은 가격이 이게 요즘에 와서는 족쇄가 됩니다, 이게. 족쇄가 돼. 왜냐면 올라간 가격 내려가지 않으니까.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근데 사람들 요즘에 가격을 많이 따지잖아요. 점점 가성비, 저가 많이 찾잖아. 그래서 요즘에 장사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 바로 치킨집. 이미 올라간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낮출 수가 없죠, 이게. 그렇다고 그 치킨 가맹점주들이 치킨으로 돈을 많이 버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치킨 마진이 낮다는 거 사람들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만큼 또 팔리지도 않아. 그럼 돈이 벌리겠냐고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 웬만하면 뛰어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영업 했다가 혹시나 잘못돼 버리면 그 남의 인생을 복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참에 자영업에 대해 사람들이 좀 생각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다 하니까 나도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누구나 다 하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 하면 안 되겠구나. 누구나 다 하기 때문에 레드오션이겠구나. 앞으로 자영업은 제가 봤을 때 레드오션이지 절대 블루오션이 되기 힘들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